네, 요즘 이름 앞에 돌풍, 이름 뒤에는 당대표 그리고 관련주 등이 뜨는 분입니다.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뭐 한 당의 당대표 후보를 떠나서 어떤 새로운 정치 현상의 당사자라서 저희가 모셨습니다. 최근에 정가의 가장 큰 이슈가 이준석 돌풍입니다. 네. 일단 기분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. 제가 뭐 선거를 하기 전까지는 뭐 공부할 때나 아니면 이럴 때는 1등 몇 번 해봤는데 선거하고 나서는 1등 해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그 최종 결과도 그렇고 여론조사도 그렇고요. 예. 그런데 이번에 여론조사와 예비 경선 1등을 하고 나니까 약간 얼떨떨합니다. 처음에 당대표 좀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이 정도가 될 거야 이렇게 좀 감이 좀 오셨나요?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방송 활동이라는 걸 많이 해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한 1, 2, 3등 안에는 들겠지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거의 호랑이 등이네요. 타고 나서 내릴 수도 없고요. 예, 계속 달려야 되고요. 이 호랑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달리도록 책임지는 일까지가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 경선에서 이제 큰 표 차이로 1등을 했습니다. 무엇이 이렇게 당원과 국민의 좀 마음을 움직였다고 보고 계세요? 저는 이제 이기자라는 마음, 그게 이제 그 야권 지지층과 당원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 이겨야 된다는 강렬한 마음 속에서 전당대회에 대해 가지고 관심도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야기한 비전들이 아무래도 이기는 방법이 좀 더 가깝다라는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중심에는 확실히 최근에 저희 당의 지지층으로 편입된 2030 세대에 좀 열풍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이준석 돌풍의 이제 진원지라고 하면 2030 남성을 일단 꼽습니다. 좀 동의하시나요? 그 부분에 대해서? 2030 남성에서 시작된 건 맞죠. 예. 그런데 그 안에서 사실 뭐 여러 가지 설전이 있었고 그 젠더 이슈라는 것도 좀 인화성이 있다 보니까 예. 화를 타올랐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뿐이다라고 이제 약간 평가절하하고 과소평가했던 분들이 이걸 더 타오르게 했다. 예, 본인들은 원래 그게 작은 불인 줄 알고 소화기로 끌려고 했겠지만은 예. 그러다가 이제 더 큰 불로 번지게 된 것이 아니냐. 사회 전체 공정 이슈라든지 뭐 그런 담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기성 정치인들을 보면서 정치권의 세대 교체 담론까지 넘어간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초기에 그런 어떤 젠더 이슈에 대한 인화성을 좀 과소평가했던 기성 정치인들이 좀 놀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지지를 좀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 드릴게요. 저는 그런데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투표한 것을 보면은 저희 당에 대한 전반적인 여성 지지는 낮게 유지되는 편이지만은 제가 여성에게도 사실상 그 1위 후보를 여러 여론조사에서 하고 있거든요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젠더 문제라는 것이 여성의 지지를 떠나게 했다라는 것은 또 과도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지금 이제 인지도나 뭐 당 지도부 경험이 풍부한 나경원, 주호영 이런 후보들과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. 이 후보들을 좀 평가해 주신다면요. 장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부분들을.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4선이라는 다선을 쌓았습니다. 예. 그럼 개인적으로 굉장히 득표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. 그거는 또 수도권 4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도 몇 분 안 계십니다. 그래서 그런 역량이 충분히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고요. 개인적으로 그분에 대해 가지고 강경보수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또 상대 당에서 상당히 이야기 많이 했던 친일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게 더 씌워진 것은 굉장히 좀 과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사실 나경원 전 대표의 정치한 여정이 한 15년,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강경보수적 행보를 보이신 적은 딱 그 한교안 대표와 함께했던 1년 정도거든요. 예. 근데 그걸로 뭐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것도 좀 과하다 싶고요. 저는 뭐 친일의 이미지 이런 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. 주호영 대표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김종인 그 위원장과 함께 이번 저희 서울시장,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끈 네. 성공한 지도부에 계셨습니다. 때문에 저는 그런 리더십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좋게 평가를 해주셨으니까 이 두 분들에 비해서 이제 본인의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?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다른 분들과 우리 당의 다른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스탠스를 취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슈를 피하지 않고요. 제 의견을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밝혀왔습니다. 공개적으로. 그 과정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죠. 그래서 많은 우리 당의 정치인들은 말을 많이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나중에 책임질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슈를 좀 회피하는 성향을 보였거든요. 예. 저는 이슈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이 각인이 된 게 아닌가 싶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공격받을 때도 있습니다. 예.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부터 있었던 그 보수 진영 일각에서의 부정선거 논란 같은 것이요. 그런 것들을 아무리 다수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
제 기준과 철학에 맞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배척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제 말이 옳았던 것으로 나오면서 일관성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. 정치인의 지역 할당, 청년 할당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계속 표명하고 계신데요. 이제 할당 제도라는 것이 선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지역이나 나이나 성별이나 약자를 좀 더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. 이 제도 전반에 관해서 반대 입장이신 건지 아니면 지금 이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제도의 어떤 부분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. 저는 그러니까 할당제라는 제도를 사실 인위적인 제도거든요. 실제로 경쟁에 대해 가지고 왜곡을 줘가지고 뭔가 사회적인 공공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그 목표가 무엇이냐를 이제 저희가 물어볼 수밖에 없거든요. 할당제를 하면 뭐가 좋으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아직까지 명쾌하게 설명을 듣지 못했던 것이 뭐 남녀 동수 또는 남녀 수치적 성평등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. 세상의 반이 여성인데 숫자를 맞추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같은 정도의 이제 답변이 있는데 그걸 적용해야 될 대상을 어떻게 고르는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좋은 직군이라든지 좋은 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걸 시행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거꾸로 굉장히 힘들거나 어려운 직군에 대해서는 거꾸로 그 수치적 성평등을 맞추자는 주장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그 기준을 정하는 잣대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할 때 100m 달리기에서 남성부와 여성부를 따로 둔 것은 합쳐놓는 순간 무의미한 경쟁이 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러면 저는 유의미한 경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큰 불이익이 없는 상황 속에서는 거꾸로 그 칸막이 나누는 것이 좀 과도한 보정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. 저는 그런 어떤 차별적인 입시나 아니면 입사 제도 등 아니면 승진 제도 등을 개정하는 것에는 저는 찬성하지만은 수치적 성평등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것에는 저는 굉장히 반대합니다. 예를 들어 이제 뭐 그 지역 발전이나 수도권 집중 현상을 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대학생들에게 지역에 있는 공기업의 약간의 그 할당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잖아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편이신가요? 그 공기업 같은 경우에도 제 원래 생각대로라면은 가장 그 공기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인재들이 가는 것이 국민 전체 복리 후생에 낫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혁신도시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공기관 분산이 일어나고 이럴 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가고요.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지방 출신의 어쨌든 지방 대학 출신의 인재를 따로 우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또 논란의 지점이 발생합니다. 예를 들어 지역에서 초중고를 나오고 지역 토박이 인재인데 대학을 이제 서울로 유학을 온 경우에는 왜 그런 제도에 있어 차별을 받아야 되는 것이냐.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봉사할 의향이 있다고 했는데 거꾸로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고 그걸 통해서 좋은 입학 성적으로 좋은 곳에 유학 갔다고 해가지고 역차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. 그런 것들도 사회적 논의가 많이 필요한데 정치인들이 큰 고려 없이 만들어 놓은 제도 한번 제도를 만들면 빼기도 어렵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제도에 맞춰서 공부한 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 좀 앞으로 정치권이 신중하게 할당제는 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.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. 좀 선배 정치인분들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갈까? 뭔가 어떤 다른 형태의 기구나 조직이 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뉴스나 이런 곳에서 해외 뉴스를 다룰 때도 예를 들어 젊은 지도자의 출연 자체를 굉장히 그냥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건 봤어도 아이고 저 나라에 36살짜리 총리가 들어섰다는데 저 나라 어떻게 국가가 운영될까 이런 거 과도하게 걱정하는 경우는 제가 못 봤거든요.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제 나이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 상당한 중책을 맡으셔가지고 정치 지도자로 활약하셨고 그분들이 그 당시 야당 지도자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 보거든요. 그 때문에 저는 우려하는 지점은 알겠으나 과도한 우려는 또 거꾸로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저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 이번 당대표가 이제 내년 대선을 총지휘하는 그런 막중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. 윤석열, 안철수, 홍준표 이런 유력 대권 후보들이 지금 당 바깥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른 후보분들과 조금 이견이 있었는데요. 당내 기반이 없는 당외 인사들을 이분들을 위한 좀 룰을 새로 조정해야 한다.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신 거죠? 여론조사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유력주자도 있고 또 지지율이 미미한 후보도 있고 아직까지 결심을 못한 후보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이분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 저희가 어떤 유력한 주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형태로 이 경선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은 애초에 참여 자체를 머뭇거릴 것이고 또 때로는 저희 당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. 근데 그런 그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.
아무리 유력 주자라 하더라도 저희 당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조기에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이고요. 특정 주자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건 공당이 아닙니다. 예. 과거에 반기문 총장만 하더라도 그런 호사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왕좌왕하다가 좀 소멸했던 느낌이 있거든요. 그분이 대선 주자로서 굉장히 각광받다가 중간에 그 돌풍이 갑자기 소멸해버린 네.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력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이 하더라도 저는 그런 것에 너무 호들갑을 저희가 떨 필요는 없다. 예. 그분들의 생각이 최종적으로 확인되고 그분들이 우리 당에 참여하고 싶은 의사가 명징해지면은 거꾸로 제가 가서 그분들 설득하고 저희 당에 대해서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은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예. 이준석 후보를 좀 아끼는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합니다. 당대표가 되더라도 대선에 만약에 실패할 경우에 당이 너무 이른 당대표 출마가 좀 이준석 후보 정치 인생에 독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? 저는 지금 제가 정치하면서 한 10년 동안 독배를 한 3번 들켰다 봅니다. 그런데 그 독배라는 것이 때로는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굉장한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. 예.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지역구 출마를 결심하고 비례대표제나 이런 네. 당선이 쉬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당대표 지지율 높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자양분이었다 생각하고요. 예. 저는 그거 외에도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정선거나 이런 보수 진영의 담론들이 있어가지고 합리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지금도 저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. 근데 그게 지금 많은 국민들한테 각인된 것이 또 오늘의 또 다른 어떤 분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저는 뭐 또 다른 독배를 들킬지도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. 예. 이준석 당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어떤 모습일까요? 그 경쟁이라는 단어 그리고 공정함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결합되었을 때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한번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. 예. 지금까지는 한 10년 동안 정치권에서는 젊은 층을 공감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만 봐왔었거든요. 그런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예. 이들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힘을 보여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. 힘내시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고요. 네.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이준석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